에슬린의 노아 두 번째 이야기. 노아가 말했어요. 미안해. 조금 늦고 말았어. 실비가 찾아왔었거든. 노아는 성큼성큼 라울에게 다가갔어요. 푸른 빛들이 노아의 다리에 달라붙자 몸이 둥둥 뜨더니 노아는 높은 바위의 위 라울의 옆으로 올라갈 수 있었죠. 우와, 여기는 언제나 예쁜 곳이야. 라울의 은빛 털을 몇 번 쓰다듬던 노아는 다리를 쭉 뻗고 라울에게 등을 기댔어요. 라울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동쪽 숲의 주인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유일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인 노아의 말을 듣는 것을 좋아했죠. 아무래도 오늘은 요정족의 소녀라 했던 실비의 이야기로 시작할 모양이에요. 실비를 처음 봤을 땐 내 검지손가락만큼 작았었는데 지금은 중지손가락을 2번 붙여놓은 것보다도 더 컸지 뭐야? 신기하지 않아? 소곤소곤 작게 말을 시작하는 노아의 목소리를 들으며 라울은 앞발을 살짝 움직였어요. 그러자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연잎이 스르륵 하고 바위 위로 올라왔죠. 이건 매일매일 이곳에 앉아 숲을 지켜보는 라울을 위해 그동안의 일을 말해줄 노아를 위한 것이었어요. 라울과 노아는 산들산들 부는 기분 좋은 바람에 잠시 이야기를 멈추었어요. 오늘따라 달빛이 더욱 환하게 비쳐 푸른 식물들이 더욱 생기 있게 반짝였죠. 노아가 말했어요. 사람은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나잖아? 근데 요정족은 세계수라는 엄청 커다란 나무의 열매에서 태어난대. 넌 숲의 주인이니까 요정족의 아이가 태어난 걸 본 적 있어? 라울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숲의 관리인으로서 세계수를 본 적은 있지만 열매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세계수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이 숲에서 제일 큰 나무라고 하던데 세계수가 있는 남쪽 숲은 내 집에서 너무 멀거든. 아쉽다는 듯 말끝을 흘린 노아는 꿀꺽꿀꺽 연잎의 물을 두어 모금 삼켰어요. 세계수는 보고 싶지만 남쪽 숲은 푸른 호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게다가 하늘을 날 수 없는 노아는 실비와 같이 길의 험한 숲길을 빠르게 갈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때 라울이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라울의 푸른색 눈동자가 노아를 빤히 쳐다보더니 앞발을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노아는 라울의 손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답니다. 깜짝 놀란 노아가 벌떡 일어나 말했어요. 뭐? 남쪽 숲으로 가겠다고? 라울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아는 당황스러움에 연신 눈만 깜빡였죠. 세계수를 보고 싶다는 말은 사실이었지만 라울이 함께 가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라울은 동쪽 숲의 주인이라고 불리지만 그건 숲을 동서남북으로 나뉘었을 때
라울의 거처가 동쪽에 있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라울은 에슬린 숲의 전체를 관리하는 주인이기 때문에 숲 밖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라울을 에슬린 숲의 주인이라고 불렀답니다. 이 커다란 숲을 관리하는 라울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1년에 2번밖에 되지 않았어요. 바로 여름과 겨울, 그리고 며칠에 걸쳐 숲을 순찰하는 것 그뿐이었죠. 그 외에는 온 숲을 떠도는 정령들이 숲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일러줄 때뿐이었고 그마저도 1년에 한 번이 될까 말까였답니다. 노아는 오랜 시간 라울과 친구였기 때문에 그걸 정말 잘 알고 있었죠. 정말 가도 괜찮아? 눈을 대굴대굴 굴리던 노아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노아의 모습에 라울은 푸릉하고 콧웃음을 쳤어요. 라울은 숲의 주인이에요. 숲의 왕과 같죠. 세계수를 보러 간다고 해도 라울에게 뭐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라울은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며 노아의 옷자락을 입에 물고 위로 휙 던졌어요. 라울! 당황한 노아가 소리치자 라울은 또다시 앞발을 움직였어요. 그러자 푸른 빛의 정령들이 공중에 뜬 노아의 몸을 감싸더니 사뿐히 라울의 등에 노아를 올려놓았어요. 팟 하고 라울은 바위를 차며 높게 뛰어올랐어요. 라울은 노아를 등에 태운 채 바람을 가르며 숲을 달렸지요. 어차피 한 달 뒤면 겨울 순찰을 돌 시간이었어요. 조금 빠르게 숲을 돌아다닌다 해도 나쁜 것은 아니었답니다. 얼마쯤 달렸을까? 커다란 바위와 두꺼운 나무 뿌리들이 튀어나온 험한 지형을 벗어나고 푸른 들판이 깔리자 라울은 달리던 것을 멈추고 천천히 걸어갔어요. 혹여나 떨어지진 않을까 라울의 등 위에서 털을 꼭 쥐고 있었던 노아는 엉망진창이 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조잘조잘 라울에게 말을 걸었어요. 세상에, 여기까지 나온 건 정말 처음이야, 라울. 항상 프리노스 근처나 네 거처 주변에서만 돌아다녔잖아. 노아는 세계수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두 볼이 붉어지며 상기된 표정이 되었어요. 노아는 라울의 등 위에서 두 다리를 달랑달랑 흔들며 말했지요. 아까 전까지만 해도 내가 실비에게 말했었거든. 가족들이 함께 놀러와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내가 실비의 마을에 가고 있다니 상상하지도 못했어. 세계수의 열매에서 요정족의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요정족의 마을은 세계수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세계수에서 열매가 열리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랍니다. 실비의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이는 실비였어요. 열매는 100년에 한 번씩 열리니 실비의 동생이 태어나려면 앞으로 몇십 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실비네 가족들에게 가져갈 과자를 많이 구워오는 건데 말이야. 라울은 기분 좋은 노아의 목소리를 들으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더라면 종종 데리고 나올 걸 그랬나 하고
생각했답니다. 노아는 하얀 마녀족의 어머니와 평범한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어요. 식물과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과 초록빛 머리카락의 푸른 눈 모두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었죠. 아주 아름다운 외모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놀림을 받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게 생기면 혹은 자신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했답니다. 결국 노아의 아버지는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산다는 숲속에 노아를 버렸고 그렇게 라울은 지금보다도 훨씬 작아 숲속에 홀로 누워있던 노아를 만나게 된 것이었어요. 라울은 이제부터 숲을 순찰할 때는 종종 노아도 같이 가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노아가 말했어요. 라울, 저것 봐. 엄청 커다란 나무가 보여. 빽빽하게 숲을 채우고 있던 나무들이 어느샌가 갈라지고 숲길이 생겨났어요. 라울의 등에서 폴짝 뛰어내린 노아가 손을 뻗으며 소리쳤죠. 잔뜩 신이 난 채 저 앞을 가리키고 있던 노아의 손가락을 따라가니 길의 끝에는 우뚝 서 있는 커다란 나무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눈이 왕방울만하게 커진 노아는 멀리 보이는 세계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나무의 머리가 구름 위까지 올라가서는 꼭대기가 보이지 않을 만큼 커다랬죠. 우와, 세상에, 내가 본 나무들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 어서 가자, 라울. 노아는 룰루랄라 신나게 뛰어가더니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살랑거리는 나무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안녕, 얘들아. 나는 프리노스가에 살고 있는 노아라고 해.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워. 처음 보는 식물들의 모습에 반갑게 인사하는 노아의 목소리가 남쪽 숲에 널리 퍼졌죠. 노아의 활기찬 인사에 잠에서 깨어난 식물들이 노아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조잘조잘 제잘제잘. 식물들은 노아가 무척이나 신기했죠.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난 요정족의 꼬마 소녀 실비와 친구고 오늘은 세계수를 보러 왔어. 내 친구인 라울과 함께 말이야. 나무들은 저들끼리 소곤소곤 됐어요. 노아의 등장에 보이지 않았던 커다란 은빛 늑대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나무들 사이에서 숲의 주인은 혼자 다니기로 유명해요. 그런 라울에게 인간 친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으니까요. 라울은 식물들의 소곤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무척이나 기뻐하는 노아의 모습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라울은 벌써 저만치 걸어가고 있는 노아의 옆으로 얼른 뛰어갔지요. 그때 가만히 노아를 따라 걷던 라울은 바닥에 있는 잔디를 쓰다듬기도 하고 떨어지는 푸른 나뭇잎을 잡아내기도 하는 노아를 보며 갑자기 궁금증이 들었어요. 세계수는 라울만큼이나 숲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 중 하나예요. 라울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세계수를 지켜봐 왔죠.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라울은 단 한 번도 세계수가 무언가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과연 자기와 말이 통하는 인간을 본 세계수는 노아에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했답니다. 라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는 노아는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숲을 달려갔어요. 노아는 무척 답답했죠.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나무가 얼마나 큰지 달려도 달려도 가까워질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결국 헉헉대다 낮은 바위에 앉은 노아가 툴툴대며 물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야 세계수와 만날 수 있는 거야? 물끄러미 노아를 바라본 라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세계수와 만날 수 없을 게 분명했거든요. 라울이 말했어요. 세계수는 쉽게 만날 수 없어. 어째서? 마법의 결계가 둘러싸여 있으니까. 마법? 라울은 어리둥절한 노아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대신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갔어요. 라울! 하얀 털로 뒤덮여 있는 라울의 앞발이 허공을 향해 가로질렀어요. 그러자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무것도 없는 공간 위에 초록빛으로 금이 생겨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뭐야? 그때 주먹으로 연달아 3번 부딪히자 허공에 금이 커지더니 초록빛 금이 쨍 하고 깨져버렸어요. 세상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노아는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숲길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라울이 말했어요. 남쪽 숲은 세계수의 결계가 쳐져 있어. 세계수의 결계를 풀지 않는 한 남쪽 숲의 깊숙한 곳까지는 갈 수 없지. 결계? 세계수가 숲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방어막 같은 거야. 그런데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 세계수의 결계는 강하거든. 근데 이렇게 3번 만에 부서지다니 이상해. 그리고 숲의 결계가 사라지면 바로 다시 생겨나. 그런데 지금 결계는 다시 생겨나지 않고 있어. 라울의 목소리는 심각했어요. 노아는 작은 나무 하나를 쓰다듬었어요. 라울의 말이 맞았죠. 숲은 이상했어요. 결계도 다시 생기지 않았고 결계 안에 있었던 나무들은 무엇 때문인지 무척이나 불안해했어요. 노아는 나무의 기둥을 꼭 안아주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을 거야. 어느새 라울의 주변에는 푸른빛의 정령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라울의 손에는 새까맣게 타버린 나뭇잎 하나가 들려 있었죠. 숲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 라울! 노아는 걱정되는 마음을 담아 라울을 불렀어요. 세계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숲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과 같았지요. 숲의 주인인 라울이 말했어요. 가봐야겠어.